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천 무용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쇄 감염고리에 시작이 된 무용 강사가 몸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속 출근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학원 측의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부천 옥길동의 무용학원에 근무하던 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후 이 학원에서 무용 수업을 들었던 초등 수강생들과 학생들의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강생들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의 한 무용학원입니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학원의 방역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강사 A씨는 처음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던 지난 15일 이후 3차례 출근해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몸이 좋지 않았던 A씨가 수업 도중 실내 온도를 높이는 히터를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하는 애들 보통 이제 덥잖아요. 안에서 마스크까지 쓰고 운동을 하니까 몸을 움직이니까 보통 히터를 안 트는데 히터 틀어가면서 수업을 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을 갖다가 처방을 받아서 먹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할 생각을 했는지. 또 일부 학부모들은 평소 학원 측의 방역 관리가 불안정했다고 토로합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고 있을 당시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업을 이어가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애들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7, 8월에 찍은 사진들도 보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 사진이 계속 있었어요. 엄마들이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저도 그거를 간과하고 수업할 때는 마스크 다 하고 뭐 하고 한다는 문자도 보내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당국에 확인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로 답변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청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확진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다 보니 일대 학교는 즉각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무용학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경기도교육청은 무용과 음악 등 예능 분야 학원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산발적 감염이 더 나올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또 다른 대규모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학원 등 밀집 시설 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확산돼 도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계양구에서도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오른편에서 직진해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잠시 후 도로에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4일 밤 9시 10분쯤.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고등학생 A군과 B양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겁니다. 저기서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마자 바퀴 빠지고 유리파편 다 터지고 남자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3대인가? 오고 경찰차 오고 그러고. 이 사고로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사흘 만에 결국 A군은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과 B양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도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일일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 2만 원도 12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법과 제도를 부합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도로교통법상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기준과 견인에 따른 보관 장소, 과태료 부과, 연락 방법 등을 추가적인 절차 마련을 해야겠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계곡과 하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1,000곳이 넘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현재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계곡과 하천 불법 영업 단속을 특별사법경찰단의 최고의 성과로 2년 연속 꼽았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불도저식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됩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먼저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42%, 매우 잘하고 있다 23% 등 6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13%에 그쳤습니다. 도민들이 뽑은 특사경의 최고 성과는 계곡 하천 불법 점용 단속이 23%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도 21%로 가장 높게 나와 2년 연속 최고 성과로 꼽혔습니다. 16%를 차지한 환경오염 단속이 2위를 차지했으며 식품범죄와 부동산 단속, 동물보호와 사회복지 비리 단속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은 지금까지 도내 204개 하천과 계곡에서 1,596개 업소 불법 시설물 1,169개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593개를 철거했습니다. 경기도는 철거 후에 복구 작업에 매진해 현재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 확대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환경오염 단속이 24%로 가장 높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4%를 차지한 부동산 단속이 2위를 차지했고 식품범죄 단속이 13%, 사회복지 비리와 대부업 단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사경 활동에 대해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4%를 포함해 8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활동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13%에 그쳐 도민들은 특사경의 보다 강력한 단속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특사경의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8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 2018년 21%에서 지난해 8%, 올해는 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특사경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정책 조명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지자체 핵심 과제들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토론하는 김포시의 시민 원탁회의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김포시는 고민 끝에 올해 회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온라인 시민 원탁회의 정책 조명에서 들여다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김포 곳곳은 갈등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시민 원탁회의라는 대안을 꺼내들었는데요. 평등한 관계 속에 자유롭게 토론하는 원탁. 이런 특징을 살려 시민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풀리지 않는 민원을 해결해 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첫 회의를 통해 이런 구상을 현실화시켰지만 올해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면하지 않는 사회 속에 소통의 장을 여는 방법, 김포시는 과연 찾았을까요? 정책 조명에서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 주민협치 담당관 임원경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 원탁회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500인 원탁회의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모여서 하는 걸로 했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이제 모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원탁회의를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 홈페이지에 그 온라인으로 우선은 그 가장 그 제한할 수 있는 그 원탁회의 그 운영 방안을 개설을 올해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한된 의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분야별로 그 모집을 해서 분류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탁회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제 선정을 좀 하고 그리고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대상자별로 그래서 제가 1회는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청소년 공감 토론 형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번에 그때는 좀 겸해서 좀 했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2차 회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0명을 대상 인원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모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7명당 퍼실리테이터 1명이 이제 배정이 되고요.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이제 입론 과정이 끝나면은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투표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 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서의 그 온라인상에서 거기 이 100명뿐이 아니라 모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투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2차 그 온라인 원탁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 제안받은 내용 중에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많이 시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걸 좀 주제를 묶어서 그 웨이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 부분으로 한 가지 주제를 정했고 또 그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 이 부분이 또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같이 또 고민하고 그 정책을 또 한번 발굴해 가는 그런 과정 속으로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인구가 이제 46만인데요. 김포시는 이제 굉장히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이 있고 또 도시의 그 공간적으로 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이렇게 의견을 정책에 담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낼 때는 어떤 뭐 상하관계라든지 뭐 이런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발언하고 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분야별로도 진행을 하고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 좀 난해하다. 전체적으로 시민의 공감이 좀 필요한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계속 전개시켜서 그 해당 부서들하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그 의견을 좀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길어진 코로나 여파 탓에 주민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 김포시의 첫 온라인 시민 원탁회의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칸막이 아래쪽에 붕 뜬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높이인데요. 이런 틈새는 종종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양구가 지역 내 공중 화장실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가림막 설치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평구청에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공무원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인천 서구의 한 학원 원장이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강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부터 휴대전화까지 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의 경우 불법 촬영 범죄에 더욱 취약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는 모두 1269건, 이 중 약 51%인 657건이 불법 촬영입니다. 대다수 범죄가 그 여성 그 화장실에 피해자가 잠입을 해서 그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다든가 이런 게 좀 가장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불법 촬영 범죄가 계속되다 보니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혹시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몰카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그래서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괜히 막 밑에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방, 천장까지 다 사실은 좀 불안해하거든요. 항상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훑어보고 볼일을 보는 편이에요. 이 때문에 계양구는 지역 내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플라스틱 소재의 가림막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계양구의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칸막이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이 막히게 돼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차단하게 됩니다. 계양구는 우선 이용객이 많고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심 스크린을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은 계산공원과 효성공원 등 야외 공중화장실 4곳과 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개방 화장실 1곳입니다. 칸막이 하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칸막이 하단 전체 틈새를 밀폐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이런 사례들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연말까지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확인한 뒤 내년에는 안심 스크린 설치 장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신임 사무국장에 영화 제작자 엄영훈 삼거리 픽처스 대표이사가 임명됐습니다. 엄영훈 신임 사무국장은 영화 도가니와 러브픽션 등을 제작하는 등 20편의 영화 제작 작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엄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내년에 열리는 25회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7월 초 개막할 예정입니다. 김포의회가 지역 교육 현안 가운데 하나인 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달라고 김포교육지원청에 주문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28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교육 현안 간담회를 열고 학교 시설 부족 문제와 학생 배치 문제, 혁신 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회는 김포시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학교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양구의회가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을 제한한 지 2달여 만에 다시 본회의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계양구의회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지난달 임시회부터 일반인과 기자들의 본회의장 방청을 금지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생중계 등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방청 통제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은 안전을 우선해 불가피하게 그간 방청을 제한했다며 내년 본회의장 생중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또 생각하건대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청을 좀 제한한 부분이 있고요. 알 권리를 좀 보장하게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스템을 내년 1월 달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